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기억력까지 떨어지는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원인을 단 하나로 말씀드리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혈관을 살리는 방법이 아주 가까운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이 평범한 채소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그저 음식의 재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노화를 늦추고 심지어 질병까지 막아주는 강력한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양파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파의 진짜 효능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섭취 방법,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혈관입니다. 우리 몸속 혈관의 길이는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를 2바퀴 이상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 긴 혈관이 온몸 구석구석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은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질병들이 한 번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혈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식재료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에 있어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효능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에는 이러한 과정을 막아주는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이유를 아시죠? 그때 나오는 성분이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최근까지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주목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퀘르세틴이 양파 전체에 고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십니다. 양파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퀘르세틴의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껍질에는 속보다 수십 배 이상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드실 때 단순히 속만 드시는 것은 매우 아쉬운 방법입니다. 껍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양파 껍질을 끓여서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파 하나로도 혈관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파는 단순히 혈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효능은 바로 면역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나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데 이때 양파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시기에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감기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함께 작용하면서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이처럼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양파를 무조건 많이 드시거나 특정 방식으로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섭취 방법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양파가 얼마나 중요한 식품인지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만 신경 쓰시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몇 안 되는 자연식품 중 하나입니다. 당뇨라는 질환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족해지면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면 혈관은 더 빠르게 손상되고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양파에는 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크롬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크롬은 흔히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포도당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양파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잘게 썰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양파를 잘게 자르면 특정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이 크롬의 작용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혈당 변화를 관찰한 결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단순히 예방 차원이 아니라 이미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대부분 열을 가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양파는 조금 다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익혀 먹어도 충분히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익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중요한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완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증상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이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양파가 정말 만능 식품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양파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를 식초와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더욱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초는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양파의 혈관 개선 효과가 더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피클 형태로 드시면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적절히 섭취하면 뇌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기억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양파의 혈관 개선 효과가 더해지면 뇌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양파와 마늘은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커지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마늘에는 혈중 지방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양파의 항산화 작용이 더해지면서 혈관 건강을 더욱 강력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 브로콜리와 양파를 함께 드시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과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뇌 건강과 염증 감소에 도움을 주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양파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양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양파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파 자체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과 함께 작용하게 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양파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분들은 양파를 드셨을 때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차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양파를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을 줄이거나 익혀서 드시는 방법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경우는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고 해서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파즙입니다. 건강을 위해 양파즙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를 즙으로 만들게 되면 영양이 농축되면서 동시에 당분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액체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흡수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신장이 약한 경우 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양파의 효능과 함께 주의사항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익혀서 먹거나 다른 식재료와 함께 조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번 먹는 것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균형입니다. 양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해야 진짜 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무언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양파 하나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 위에 양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반드시 그 변화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단순히 정보로 듣고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혈관을 살리려면 식습관을 바꿔야 하고 그 중심에 양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혈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조절되며 뇌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보다 평소 식습관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식습관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파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추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특히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과 염증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양파를 잘게 썰어서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고 껍질까지 활용하면 더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 계란, 마늘, 브로콜리, 들기름과 같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반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혈액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도 과도한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파즙은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적절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 건강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지키기 어려워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올라가는 양파 하나만이라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반찬이 아니라 내 혈관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